안녕하세요. 사주명리학. 이거 파고들수록 정말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합이다, 충이다 이런 걸 넘어서면요. 이름부터가 좀 섬뜩하고 불편한 개념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 사주가 품고 있는 좀 더 깊고 복잡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문장처럼 때로는 뭔가 좀 불편하고 아슬아슬한 그 긴장감 속에서 진짜 삶의 무늬가 짜이는 거거든요. 명리학은 바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얽힘과 미세한 균열을 읽어내는 뭐랄까 특별한 언어 체계 같은 거예요. 자,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형, 파, 해, 원진.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가 좀 쎄하죠? 형벌 깨진다, 해롭다, 원망한다. 아니,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떡하니 있으면 내 인생 망했나? 이런 생각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무시무시한 이름들이 저주나 운명의 낙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할 겁니다. 이 이름들에 씌워진 오해와 편견을 한번 시원하게 깨부숴 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부터 만나보죠. 바로 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벌 할 때 그 한자라서 덜컥 겁부터 먹기 쉬운데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봐요.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꽉 눌려주는 압력에 가깝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말하는 형은요. 에너지가 시원하게 빵 뚫고 나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꽉 막히거나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뭐냐면요. 바로 그 엄청난 압력이 무언가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버리는 변형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흔한 비유지만 시커먼 탄소 덩어리가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딱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끝판왕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삼형살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 개의 특정 글자가 만나서 서로를 막 얽고 설키게 만드는 아주 복잡하고 강력한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삼형살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 인신사 삼형. 이건 막 뭔가를 시작하려는 아주 활발한 에너지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갑자기 확 틀어야 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게 만들죠. 두 번째는 자묘유 삼형인데 이건 각 계절에 제일 잘 나가는 왕들끼리 만난 격이라 자존심 싸움이나 인간관계에서 아주 날카로운 갈등이 생기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축술미 삼형. 이건 에너지가 밖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거나 반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 장인이 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삼형살 말고도 좀 더 디테일한 버전들이 있어요. 상형이라는 건 겉으로 보면 서로 돕는 관계 같은데 이게 알고 보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뭐랄까 도움의 역설 같은 거예요.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자형은 싸움의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내 안에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스스로를 볶아대는 완벽주의나 강박 같은 거. 이게 바로 자형입니다. 자, 형이라는 큰 압력을 봤으니 이제는 좀 더 미세한 작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파와 해인데요. 이건 우리 삶에 생기는 아주 섬세한 균열, 작은 흠집 같은 걸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파는 말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잘 굴러가던 계획이 갑자기 삐걱거리면서 중단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브레이크 같은 거죠. 반면에 해는 훨씬 은밀하고 지속적이에요. 뭐랄까,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자꾸 내 험담을 해서 관계가 서서히 망가지는 것처럼 조용히 근데 끈질기게 무언가를 좀먹는 그런 손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감정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는 개념일 텐데요. 바로 원진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가장 복잡 묘한 감정, 바로 애증의 그림자를 다루는 개념이에요. 온진, 한자 뜻 그대로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관계를 말해요. 근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죽어라 밀어내면서도 절대 끊어내지를 못하는 아주 지독하게 끈적끈적한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끌리는 매력은 분명 있는데 근본적으로 너무 달라서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이 원진 관계는 동물 조합으로 외우면 진짜 재밌어요. 예를 들면 깔끔 떠는 쥐는 양의 배설물을 너무 싫어하고 성실한 소는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말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또 숲의 왕인 호랑이는 이른 새벽에 꽃기요 하고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아주 거슬려 한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의 본성이 부딪히는 걸 너무 잘 보여주죠? 네, 바로 이겁니다. 밀어내지만 끊어내지는 못하는 관계. 원진은요, 서로를 탁 끊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질기고 지독하게 얽히게 만들어요. 사랑인지 미움인지 모를 감정은 있는데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싸우긴 엄청 싸우는데 또 헤어지진 못하고 혹시 주변에 이런 커플이나 친구, 가족관계 떠오르는 분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형파해 원진이라는 4가지 개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무서우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이걸 통해 운명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결론을 이야기해 볼 시간이니까요. 그럼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이름들, 이게 정말 너는 운이 나빠 라고 찍어놓은 낙인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복잡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조금 거친 이름의 표지판 같은 걸까요?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리학을 깊이 공부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는 식의 섣부른 이분법적 판단이에요. 이름이 좀 험악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내 삶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요. 아까 말했던 축술미 사명 같은 강한 압력이 오히려 한 분야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전문가나 장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지지고 볶는 그 원진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이 역설적으로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어떤 연민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고통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말 딱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형파의 원진은 우리를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떤 길로 흘러가고 어떤 코너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하고 디테일한 인생의 지도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죠. 그 지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도를 읽는 법을 배워서 내 인생이라는 길을 더 현명하게 항해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닐까요?